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치주 치료 중에 치근 할택술과 치주 소파술 보험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치석 제거 가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치주 치료의 일반 원칙은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연 1회를 물론 하는 것도 있고 3분의 1학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오늘 알아볼 거는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소파술이라든지 활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술 같은 거, 전방리 소파술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처치는 뭘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치주 치료는 3분의 1학 산정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학을 할 경우에는 곱하기 6을 했었죠. 자, 동일하게 해서 연결된 거는 당연히 1회만 산정을 합니다. 치주에서는 여러분들 충치치료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초진, 재진의 산정 기준이 좀 깁니다. 그래서 90일로 산정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치껏 할택술을 하거나 소파술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병원에 내원했을 때 물론 처음에 치석 제거를 하고 갔더라도 첫 진료를 하고 갔더라도 그 다음에 할택술과 소파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 또 치석 제거가 또 선행이 되죠. 자, 그럴 경우 이 치주 소파술과 치근 할택술을 위한 치석 제거는 청구가 가능하냐? 당연히 청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치석 제거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할택과 소파술만 산정을 주된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진료를 하는 게 빈단에 간단하게 뭐 드레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주에서는 여러분들 소파술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금 방리 소파술 같은 경우에 후속 처치가 또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치석 제거할 때 소파 이런 거 다음에 똑같은 치석 제거를 한 번 더 한다든지 활택을 한 번 더 해준다든지 소파술을 한 번 더 해준다든지 방리 소파술 다음에 실밥을 제거하거나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치주팩을 수술하고 나서 제거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주 치료 후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1구강 1회당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거기에는 가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치석 제거, 할택, 소파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처치가 왔을 경우에는 치주 치료 후처치 가를 산정하시면 되고 그 외에 가에 해당하는 그 외에 수술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는 뭘로 청구하느냐? 치주 치료 후처치 나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수술하고 나서 제거한다, 드레싱을 한다, 뭐 팩을 제거한다 이런 건 나를 산정하시겠죠. 자, 그리고 산정 기준을 한번 보시면 치석 제거라는 우리가 행위를 하고 나서 또다시 치석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똑같은 치석 제거를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가 기간 내가 3개월 이내거나 그 다음에 활택 소파술 다음에 또 1개월 이내에 또 이런 똑같은 활택 소파를 한다. 동일 부위에. 자, 그럴 경우에는 재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행위를 청구하지 못하고 치주치료 후처치 우리 앞에서 봤던 가를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또 얼마가 지나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그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치주치료 후처치 나는 보통 치주 수술 후에 2-3번 정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부위에 후처치와 수술 후처치 우리 앞에 외과에서 배웠던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동시에는 산정이 안 되니까 그날 주된 거를 보고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술 전에 간단한 연조직 처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당연히 기본 진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타 병원에서 치주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병원에 치주 후처치 나가 산정이 가능하냐? 당연히 됩니다. 단 이제 내역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내역 설명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주낭 측정 검사는 우리가 뭐 모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치주 소파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3분의 1학이라는 개념의 치주낭 측정을 했다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3분의 1학 치주낭 측정 검사를 산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3분의 1학이라도 치아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이쪽에 치아가 4번, 5번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6, 7번이 뭐 발치를 하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0.5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학 곱하기 1이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개 치아를 시행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학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학은 6회로 가능하겠죠. 6회를 하면 되고, 단 우리가 차트의 기록을, 깊이를 기록을 해야 되고 2면 이상은 최소한 측정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이제 세마, 할태, 소파겠죠, 그죠? 세마는 여러분들 3분의 1학 기준이고 러버 커버를 우리가 팔리싱 하는 거 해보십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자, 근데 러버 커버로 치태를 제거하는 게 인정해 주는 게 3분의 1학으로 산정을 하되, 소아에게만 치료 목적일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고, 우리가 전학 치석 제거할 때 연마하죠, 치면 연마, 이럴 경우에는 그 치석 제거 범위 내에 포함되지 따로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정을 위한 거, 불수도포를 시행하기 전에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비급여입니다. 그죠? 보험 청구가 안 되고요. 간단한 연조직 처치도 당연히 우리 앞에서 했던 기본 진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마는 유치의 치료 목적으로 청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택하고 소파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자가 잇몸이 부어서 올 경우에, 초진일 경우에 치근 할택술과 치주 소파술 중에 어떤 부분을 청구해야 되는지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할택술은 여러분들 3분의 1 악당으로 산정을 하되 하루에 최대 1학이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죠? 1학이라는 거는 여기 구치부, 전치부, 구치부 그죠? 이렇게 1학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계, 전치, 구치, 그죠? 이래서 전체 곱하기 6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보통은 병원에서 위아래 이런 식으로 3번을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3회 산정이 가능하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취나 엑스레이, 약 처방이 없어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급성, 만성이 상병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험 청구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두 개 치아의 시행에도 100% 산정이 가능하고,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던 치주처리 후처치에서 나왔던 1개월 이내에 할 경우, 지금 할택술을 또 할 경우에는 치주치료 후처치 가를 산정을 하고, 1에서 3개월 이내에 와서 또 할택술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격에 50%만 산정이 되고, 100% 우리가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100% 되고요. 우리 앞에 3분의 1학 치석 제거는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월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할택술은 초진에 와서도 스케일링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서 왔다라면 할택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파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파술 역시 3분의 1학으로 산정을 하고요. 자, 이거는 치석 제거라든지 할택술이라든지 이런 전 처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주 소파술은 당일에 바로 치석 제거 없이 바로 하게 되면은 삭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마취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부위 많이 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이 역시도 한두 개 치아 시행해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급성일 때, 급성 상병명일 때 인정이 불가하다 했으니까 당일에 잇몸이 부어서 급성일 때는 치주 소파술보다는 치근 할택술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치근 할택술처럼 여러분들 치주 소파술도 이렇게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1개월 이내는 치주 우처치 가를 산정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50% 반값만 산정하고 3개월이 초과되어야지 또 똑같은 행위에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치과의원에 왔을 때 당연히 야간에 진료하는 거, 공휴일에 하는 거, 그죠? 당연히 30% 가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치주 치료에서 치주 치료 후 처치라든지 치주낭 측정을 검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치건 할때 우리 치석 제거하고 나서 그죠? 치주 소파술 이런 거 어떻게 청구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초진으로 잇몸이 부어서 왔을 경우에는 치주 소파술보다 치주 소파술은 치석 제거 활tek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급성 상병일 때는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치건 할tek술을 청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활태, 소파 청구하는 거 구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